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한때 간절히 원했던 꿈을 잊고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오랜 시간 자신의 꿈을 가슴 깊이 묻어두고 살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정희 씨는 70살의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10년 넘게 혼자 지내다가 얼마 전 아들의 권유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나이 들어 혼자 지내는 것이 안쓰럽다며 아들은 함께 살자고 했고, 그녀는 가족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겠다 싶어 큰 고민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 생활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가족들과 한 집에 있지만 그녀의 하루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아들은 늘 바빴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기가 무섭게 서둘러 출근했고, 저녁이면 피곤한 얼굴로 돌아와 잠시 TV를 보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다정했지만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틀에 박힌 예의 속에서 서로를 배려했지만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진 않았습니다. 손녀 소연이는 12살, 스마트폰과 게임에 빠져 있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그녀에게 할머니는 그냥 집에 늘 있는 가족일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젊은 시절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 화가였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도 없었고, 심지어 그녀 스스로도 그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한 세월이 지나고 나니 그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리고 난 뒤 윤정희 씨는 찻잔을 손에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이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보던 별이 총총한 하늘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지만 이젠 이곳이 자신의 집이라 생각해야 했습니다. 창문을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가족 안에서도 점점 투명한 사람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은 손녀를 돌보는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던 화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그녀가 20살을 간 넘겼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윤정희 씨는 21살 무렵 본격적으로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그림은 신선하고 대담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작은 화단에서 빠르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미술을 공부할 여유는 없었지만 그녀의 재능만큼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전시회에 몇 차례 작품을 내걸었고, 평론가들은 그녀의 붓끝에서 느껴지는 감성이 독특하다며 호평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그녀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초반, 여성이 예술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집안 사정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하루빨리 결혼해 안정적인 삶을 살길 원했고, 결국 그녀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김병수 씨는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가장이었지만 예술에 대한 이해는 없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그녀를 타박했고, 시댁 또한 그 생각에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자 그림을 그려 어디다 쓰냐는 말이 오갈 때마다 윤정희 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가 조금씩 마모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틈틈이 그림을 그리려 했지만 남편과 시댁의 차가운 시선이 점점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출산 후 그녀는 완전히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 그녀는 오롯이 어머니의 역할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 가사와 육아에 치이고 가족을 위한 삶이 곧 그녀의 삶이 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루, 한 달, 1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화가 윤정희가 아니라 김도연의 엄마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련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림쯤이야 포기할 수 있다고. 자신이 원했던 것은 행복한 가정이었고, 예술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일상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붓을 잡았던 순간이 언제였는지조차 가물가물해질 때쯤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서야 윤정희 씨는 다시 그림을 생각해 볼 수도 있었겠지만 이미 그녀의 삶에서 그림은 너무도 먼 과거의 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더 흘러 윤정희 씨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이곳에서의 삶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들은 매일 바쁜 일상에 치였고 며느리는 살가운 듯 하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손녀는 스마트폰과 게임에 푹 빠져 있었고 할머니를 부를 일은 간식을 챙겨달라는 순간뿐이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집안일로 시작해 집안일로 끝났습니다.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빨래를 개고 손녀의 간식을 챙겼습니다. 저녁이면 다시 한번 상을 차리고 가족들이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조용히 남은 그릇들을 치웠습니다. 가족들은 그녀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집안일을 해주는 것도, 손녀를 돌봐주는 것도, 늘 조용히 지내는 것도, 그리고 그녀 역시 아무런 불평 없이 그 역할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문득 모든 일을 마치고 거실에 홀로 앉아 있으면 가슴 한편이 텅 비어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 것이. 이제는 아무도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녀 자신도 오랜 세월 동안 그림을 잊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잊은 걸까요? 아니면 억지로 잊으려 했던 걸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여전히 환했습니다. 시골에서는 볼 수 없었던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도 생생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집안일을 마친 뒤 윤정희 씨는 거실 창가에 앉아 찻잔을 손에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을 감싸지만 마음속 허전함까지 덮여주지는 못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익숙한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그녀의 시선은 먼 우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손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연이는 뭔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종이 한 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미술 숙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가장 좋아했던 일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제라고 했습니다. 손녀는 고민스러운 얼굴로 서 있다가 윤정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심하게 던지듯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뭐 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라는 질문에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은 단순했지만 너무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과거를 궁금해한 것이 대체 얼마만이었을까요? 그녀는 머뭇거렸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손녀는 답이 없자 기다리던 종이를 내려놓고 스마트폰을 확인하며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에 그림을 그렸단다. 손녀는 무심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윤정희 씨는 애써 웃으며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스스로에게도 너무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림을 그렸다는 것, 그것이 한때 자신의 전부였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기억 저편으로 밀어두고 살아온 지 너무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화가였던 적이 있었는지조차 희미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녀는 다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제에 대한 흥미도 금세 사라진 듯했습니다. 윤정희 씨는 그런 손녀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다시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녀는 한참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더니 뭔가 떠오른 듯한 얼굴로 윤정희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으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림을 그렸다는 말이 잘 믿기지 않는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린 손녀의 눈에는 그저 집안일을 하는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기에 그림을 그렸다는 말이 마치 동화 속 이야기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몰랐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자신이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을 몰랐으니 손녀가 의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 말이 가슴 한쪽을 살짝 건드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녀는 가볍게 웃으며 작은 공책을 가져와 펼쳤습니다. 그러고는 장난스럽게 연필을 쥐어주며 한 번만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잘 그리는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정희 씨는 손녀의 장난기 어린 표정을 보며 망설였습니다. 손끝에 닿은 연필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린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하지만 손녀는 마냥 기다릴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공책을 내밀며 계속해서 재촉했고 결국 그녀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연필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손에 쥔 연필, 그 무게는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천천히 연필을 움직이며 선을 그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선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은 익숙한 감각을 떠올렸습니다. 손끝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 선은 점점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움직이던 연필이 어느새 부드럽게 종이 위를 흘러갔습니다. 손이 기억하는 감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자신도 모르게 선을 몇 개 더 그렸습니다. 그러자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듯한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손끝에서는 정교한 스케치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연필이 움직이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어느 순간 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장난처럼 시작한 일이었기에 대충 그린 낙서를 기대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그림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손녀는 연습장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바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녀는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무언가 떠오른 듯 핸드폰을 꺼내 들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려준 거라는 짧은 글과 함께 SNS에 올린 것은 거의 반사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녀에게 SNS는 일상의 기록이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진을 찍어 올리고 예쁜 풍경을 보면 짧은 감상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재미 삼아 특별한 의미 없이 올린 것이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손녀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의심 없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녀가 SNS에 무엇을 올리는지, 그 작은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전혀 알지 못한 채 평소처럼 저녁 설거지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녀가 무심코 올린 사진은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가벼운 기록으로 남긴 것이었지만 친구들은 뜻밖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와, 내 할머니가 그린 거야? 대박인데?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댓글이 하나둘 달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반응이 눈에 띄었습니다. 잠깐, 이거 혹시 작자 미상의 그 그림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손녀는 그 댓글을 보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작자 미상의 그림이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쁘게 잘 그려진 그림이니까 장난처럼 남긴 말일 거라 넘겼습니다. 손녀가 올린 그림은 친구들 사이에서 가볍게 회자되다가 우연한 계기로 더 넓은 곳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손녀의 한 친구가 흥미롭다는 듯 캡처해 공유했고 그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의 눈에 들어갔습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된 사람은 다름 아닌 아들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그는 미술을 전공했고 현재 작자 미상의 그림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대해가며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익숙한 선과 터치, 어딘가 본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곧장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야, 너 이 그림 어디서 난 거야? 그림을 본 순간 그는 단순한 손재주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이 그림에는 오랜 시간 쌓인 감각과 기법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동안 자신이 연구해 온 작자 미상의 그림과 어딘가 닮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들은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했지만 그 질문이 뜻하는 바를 알지 못한 채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렸는데. 그 순간 친구는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친구의 말을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어머니가 그림을 그린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취미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진지했습니다. 진짜 어머님이 그린 거 맞아? 이거 내가 연구하고 있는 그림들이랑 너무 비슷한데 라는 친구의 말에 아들은 미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림을 그렸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단 한 번도 어머니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그런 얘기를 꺼낸 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고 천천히 그림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분명 딸의 낙서장에 그린 단순한 그림일 텐데 보면 볼수록 평범한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선의 흐름이 안정적이고 형태를 잡아가는 방식이 무척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설마 엄마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순간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어머니의 삶에서 화가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장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족을 위해 살았던 어머니의 모습만이 떠올랐을 뿐이었습니다.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 어머니를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얼굴,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하는 모습.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어머니의 삶이 사실은 그가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아들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계속해서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친구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연구 중인 작자 미상의 그림과 닮았다는 말.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는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인터넷을 열어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작자 미상, 무명화가, 미확인 그림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며 여러 사이트를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기사에서 익숙한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은 최근 미술계에서 화제가 된 작품이었습니다. 정체불명의 화가가 남긴 몇 점의 그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었고 전문가들은 그 화풍이 시대를 앞서갔다며 높이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작품인지 밝혀지지 않아 작자 미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화면을 스크롤하며 천천히 그림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문득 숨을 삼켰습니다. 윤정희 씨가 손녀에게 그려준 스케치와 기사 속 그림의 선이 이상하리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그는 핸드폰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윤정희 씨는 소파에 앉아 손녀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지만 아들의 눈에는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들은 머뭇거리다가 결국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이 그림 좀 봐요. 그녀는 무심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그림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그림의 주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바라보는 윤정희 씨의 얼굴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하고 담담했던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정희 씨는 화면 속 그림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그린 거예요? 아들의 질문에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곧 답이었습니다. 아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조차 몰랐는데 이제 와서 미술계에서 작자 미상으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는 작품들이 어머니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엄마가 젊었을 때 그림을 그렸다고 했죠. 근데
이게 정말 엄마 작품? 아들은 다시 한번 물었고 윤정희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손에 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을지도 몰랐습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다시 떠오를 날이 손녀 소연이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가 신기한 듯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유명한 사람이었어? 그 말에 윤정희 씨는 가만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스며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믿기 어려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그저 평범한 할머니인 줄만 알았던 그는 이제껏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족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희 씨가 단순히 그림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라 한때 화가로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음을, 그리고 그 재능이 여전히 그녀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아들은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손녀의 낙서장에 스케치했던 그림 하나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더니 결국 어머니가 작자 미상의 화가일지도 모른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가 알던 어머니는 조용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사람이었고 오랫동안 그 모습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진짜 화가였다는 사실을. 아들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그림 왜 그만두신 거예요? 그제야 윤정희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화가를 꿈꾸던 젊은 시절, 전시회에 작품을 내걸었던 날들의 설렘. 그러나 결국 시대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붓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순간들까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어느새 그림을 잊고 살아가는 것조차 익숙해졌던 세월.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고 손녀의 작은 질문 하나가 그 감춰졌던 기억을 다시금 끌어올린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손녀 소연이는 신기하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었고 아들은 어머니의 지난 시간을 처음으로 마주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너희한테는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한때 화가였단다.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윤정희 씨의 이야기를 들은 가족들은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도 익숙했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사실은 화가, 그것도 현재 작자 미상으로 유명해진 화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지난 시간을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릴 적부터 기억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늘 부엌에서 혹은 집 안일을 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꿈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살아왔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유나 씨 역시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림을 그렸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늘 집안일을 먼저 챙기고 손녀를 돌보며 조용히 살아가는 모습만 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녀의 전혀 다른 과거를 마주하니 어딘가 낯선 기분이 들었습니다. 손녀 소연이는 눈을 반짝이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올린 할머니의 그림은 점점 더 많은 반응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계속해서 이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아. 진짜 그림 잘 그리시네. 혹시 할머니 옛날에 화가였어? 같은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어머니가 단순히 취미로 그림을 그렸던 것이 아니라 진짜 화가였다는 사실을 점점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예전에 그렸던 그림들 아직 가지고 계세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낡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붓을 잡았던 시절,
조용히 남겨두었던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빛이 바랬지만 선과 색감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그림을 하나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취미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녀는 잊고 살아왔을지 몰라도 그녀의 손끝이 만들어낸 그림들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그림을 살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구가 말했던 작자 미상의 그림이 떠올랐고 어머니의 그림과 비교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녀 소연이는 할머니의 그림을 신기하다는 듯 바라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보던 그림들과는 다른 깊이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 지금도 이렇게 잘 그릴 수 있어? 소연이의 말에 윤정희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붓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릴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자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이고 싶어졌습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딸의 미술 도구들을 꺼내 보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한번 다시 그려보면 어때요? 윤정희 씨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종이에 손을 가볍게 올렸습니다. 손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마치 그 감각이 손끝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선이 이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감각이 되살아나면서 윤정희 씨의 손끝은 점점 자유로워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선이 어느새 자신감 있는 터치로 바뀌었고 그녀의 표정에도 묘한 집중력이 더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손녀 소연이는 연필이 움직이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다가 곧 핸드폰을 꺼내 그림을 촬영했습니다. 이번에는 장난이 아니라 정말로 대단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그림, 손녀는 다시 한번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의미를 담아서 우리 할머니 진짜 화가였어라는 짧은 글과 함께.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녀의 게시물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의 관심을 넘어서 친구의 친구,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에는 감탄과 놀라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은 뜻밖의 정보를 남겼습니다. 이거 몇 년 전에 미술관에서 본 그림이랑 너무 비슷한데? 그 댓글을 본 손녀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정희 씨의 그림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손녀가 올린 게시물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그림에 대해 진지한 분석을 시도하는 사람들까지 등장할 정도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그림, 80년대 작자 미상의 작품이랑 구도가 비슷한데? 이런 필치는 오랫동안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거야. 혹시 과거에 활동했던 화가가 아니야? 단순한 호기심이었던 관심이 점점 진지한 탐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손녀는 처음에는 신기해하며 댓글을 읽었지만 점점 자신도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던 걸까? 어느 순간부터 손녀는 할머니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더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는 그냥 조용한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사람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손끝에서 선을 이어 나가는 모습이 멋있다고 느껴졌고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할머니, 나도 그림 좀 배워보면 안 돼? 손녀의 갑작스러운 말에 윤정희 씨는 놀란 눈으로 소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스마트폰과 게임만 좋아하던 손녀가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호기심일 거라 생각했지만 손녀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SNS에 올린 그림이 화제가 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걸 보며 할머니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살짝 웃으며 손녀에게 연필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손녀의 손을 잡고 종이에 천천히 선을 긋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손녀와 함께하는 작은 그림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윤정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잃어버린 꿈을 찾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그림은 가족들에게도 새로운 의미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손녀와 함께하는 그림 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기쁨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손녀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림을 다시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던 시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그녀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와 현실 앞에서 포기해야만 했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렇게 붓을 놓은 지 수십 년, 이제는 그림이란 단어조차 입 밖에 내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손녀의 작은 질문 하나가 그녀를 다시 그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었을 때 뭐 하는 게 제일 좋았어요? 그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는 그녀가 외면해왔던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전시회 열어보는 거 어때요? 그녀는 순간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가족들에게조차 잊혀진 자신의 꿈을 이제는 가족들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진심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상의해보니 어머니가 젊은 시절 그린 그림들이 미술계에서 작자, 미상의 작품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그 그림들의 작가임을 밝힌다면 잊혀졌던 작품들이 다시금 재조명될 수도 있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던 그녀에게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는 가족을 위한 삶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도 살아야 한다는 것. 그때 손녀는 윤정희 씨에게 연필을 내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윤정희 씨는 손녀가 내민 연필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그림을 세상에 다시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짜 그녀만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